황수모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검은 데다가 바탕에 흰 무늬들을 저렇게 가지고 있어요. 예뻐요. 안녕하십니까. 모신대학교 보건환경학부의 석좌 교수로 있는 이동규입니다.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 살면서 한 번도 모기에게 물려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간지러웠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 간지러웠어. 왜냐면 이 모기는 사막지대, 즉 물이 없는 사막지대를 제외하고는 지구상에 없는 곳이 없죠. 북극 지역 같이 추운 곳에서도 여름철에 한 달 정도 있으니까 그때 순식간에 이게 부활을 해서 술록대들을 흡혈을 하고 다시 알을 낳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사실 모기가 없는 곳이 없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모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기에 대해서 그 궁금증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모기의 분류학적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모기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게 이제 우선 궁금하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이름이 뭐냐, 이게 이제 상당히 궁금하죠. 그래서 분류학적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면 모기는 곤충에 들어가죠. 그래서 곤충강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 목에 들어갑니다. 파리는 그 원명은 딥테라라고 그래가지고요. 날개가 원래 곤충은 두 쌍인데 이 파리목은 한 쌍밖에 없어요. 파리목 안에 파리도 들어있지만 모기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 안에 모기 아목이 되고요. 그 모기 아목 안에 모기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기과 안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3,600종 정도의 모기종들이 있는데 국내에는 우리나라에서는 56종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56종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흔히 발견되는 종류는 20종 이내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사람이 잘 안 가는 숲속이라든가 아주 그 깊은 산속이라든가 이런 데서 간혹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모기과 안에는 또 세 개 악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학질 모기학과, 보통 모기학과, 그다음에 왕모기학과.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외형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기 성충은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들이 워낙 작기 때문에 자세히 본 적은 많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외부 형태로서는 주둥이가 달렸습니다. 흡혈 기구죠. 이 주둥이가 없는 종류도 있어요. 깔따구라는 종류는 외형적으로 비슷하지만 주둥이가 안 달려 있어요. 그리고 온몸에 비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기는 그 종마다 그 무늬들이 다 있고 특별한 색깔들이 달려 있는데 그것들이 다 비늘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날개 가장자리에 작은 털들이 쭉 달려 있고요. 몸의 크기는 작게는 3에서 크기는 6mm 정도 되는 그런 그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왕모기는 20mm 가까이 이렇게 크죠. 그 다음에 깔따구의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기하고 형태가 아주 비슷하죠. 크기는 비슷하지만 좀 약간 가냘프게 생겼고요. 주둥이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역시 유충은 모기의 유충처럼 수소 곤충입니다. 그래서 유충들이 물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비늘이 하나도 없죠? 없고 촉각이 잔털이 좀 많은 것이 특징이고요. 날개에도 그냥 아무 색깔이 없어요. 그냥 심해 맥만 있고 색깔이 없어요. 왜? 거기 어떤 비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죠. 그다음에 옆에 깔따구 형태 옆에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 길쭉한 하나 유충이고 하나 번데기입니다. 다 물속에서 사는 종류들이죠. 왼쪽에 있는 것이 각닭입니다. 각닭. 하수물 같은 데서 이게 발견이 됩니다. 유충들이. 그다음 성충은 이렇게 모기처럼 불빛 보고 창문 열려 있으면 불빛 보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왕모기라고 무서워합니다. 모기가 아니죠, 이거는. 아이고 무서워라. 각닭의 과가 자체가 달라요. 각닭이 과입니다. 이거는 주둥이가 다 완전히 태화되어 있어가지고 흡혈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그냥 산란하고 얼마 안 가서 죽습니다.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사실 왕모기입니다. 이게 왕모기인데 왕모기의 크기가 약 8mm가 되고요. 근데 그 왕모기의 주둥이는 저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물이나 사람의 피를 빨지 못합니다. 빨라고 들지도 않고요. 이거는 식물의 즙만 빨아먹고 살고요. 또 유충이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그런 천적입니다. 왕모기는 다른 모기의 천적으로 자연계에서는 활동을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등의 모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모기가 아닙니다. 모기가 아니고요. 과 자체가 등의 모기 과예요. 이거 상당히 작습니다. 2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흡혈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앉아 있을 때는 저렇게 날개를 복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앉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날아갈 땐 저기 피겠죠. 물론 이게 파리 목에 속하기 때문에 날개가 한 쌍밖에 없어요. 주로 어디서 많이 발견되냐면 농촌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축사에 소나 돼지 피를 빨아 먹는 종류죠. 물론 기회가 되면 사람도 흡혈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모기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그 위에 이집트 순모기라고 써 있죠. 예, 이집트 순모기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일 밑에 흰줄 순모기라고 있습니다. 요 두 개, 그 두 종류가 바로 댕기열을 옮기는 그런 모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집트 순모기가 없고요. 흰줄 순모기만 있죠. 근데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흰줄 순모기가 이집트 순모기 다 있습니다. 뭐 미국에도 그렇고요. 이런 데서 댕기열을 옮기게 되고 지카 바이러스도 옮기는 그런 모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순모기들은 대체로 보면 왼쪽에 아래도 금빛 순모기라고도 있죠. 근데 이 순모기들은 전체적으로 색깔이 검습니다. 오른쪽 위에 토고 순모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검은 데다가 바탕에 흰 무늬들을 저렇게 가지고 있어요. 예뻐요. 이게 모기 종에 따라서 순모기들이죠. 아주 그 무늬와 색상이 뚜렷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줄 순모기 같은 경우는 가슴 등판에 흰줄이 이렇게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복부에 저렇게 흰 띠를 가지고 있고요. 이집트 순모기 같은 경우는 가슴 등판에 두 줄 있고 S자형으로 또 한 쌍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금빛 순모기는 저렇게 특징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까맣고 또 옆구리 등판에 또 금빛 무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금빛 순모기고요. 또 복부도 이렇게 C자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토고 순모기 보시면 네 줄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줄. 네, 등줄 순모기는 가운데 검은 줄이 이렇게. 흰줄 순모기는 흰 줄이 있는데 등줄 순모기는 가운데 검은 줄이 한 줄 딱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시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가장 많이 들어온 거죠. 빨간집 모기. 이거는 발생 장소 자체가 나중에 사진을 보실 텐데 집 근처에서 많이 이게 산란을 합니다. 뭐 특별한 색깔은 없어요. 그냥 약간 연한 갈색 정도. 좀 특징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생활사를 보시겠습니다. 생활사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수소곤충이죠. 유충에. 그래서 물에다 알을 낳습니다. 어떤 종류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모기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거를 보시면 얼룩날개 모기. 이건 이제 말라리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제 그 종류는 유충을 보시면 유충이 좀 달라요. 유충에 호흡관이 없습니다. 그냥 평행하게 수면 위에 떠요. 그래서 복부 마디마다 있는 기공을 통해서 숨구멍을 통해서 호흡을 하죠. 반면에 순모기라든가 진모기 같은 종류들은 저렇게 호흡관을 가지고 있어서 물 바깥에다 내고 물구나무 서듯이 저렇게 호흡을 하죠. 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물질, 사실 우리가 하수도물로 내보내는 생활용수들 있죠. 그것이 하수물인데 사실 그게 영양물질이 많이 들어있죠. 영양물질이라는 것이 뭐 설거지하고 나가는 것들이 다 영양물질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이 번데기죠. 곤충의 번데기는 움직이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모기의 번데기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알입니다. 모기 알인데 아마 여러분들 자세히 보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알 구경을 하신 지가 아마 별로 하신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두 개의 그 사진은 우리가 집에 흔히 들어오는 그런 빨간집 모기 같은 그 진모기 속의 모기들. 그 다음에 뭐 진모기 속 하면은 그 안에 뇌염모기도 거의 들어가요. 큐렉스 종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렇게 하나씩 알을 낳으면서 갖다 끈끈한 액으로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보트같이 형태로 만들어서 물에다 띄워놔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옆에서 찍은 것이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위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 덩어리 하나가 보통 100개에서 150개 정도 됩니다. 알이. 그래서 저렇게 해서 물에 띄워놓게 되면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저게 이제 부화가 됩니다.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금 뒷다리 그 물 위에 앉아있는 모기인데요.
뒷다리로 알을 하나씩 나는 거를 갖다 나란히 붙여놓는 걸 볼 수 있어요. 있죠? 근데 색깔이 하얗습니다. 왜 하얗냐? 처음에는 하얘요. 그래서 곤충들이 알을 낳을 때는 처음에는 색상이 없다가 몇 시간 지나면 점점 어두워지다가 저렇게 까맣게 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저 밑에 가운데 있는 사진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여있죠? 요거는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얼룩날개 모기의 알입니다. 요건 저 형태가 다르죠? 왜 저렇게 저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흩어져 놔도 여기 같이 모여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느냐? 알 끝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저기 건전지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 있듯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어가지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모여요. 이게 많을 때는 아주 그 무슨 꽃 핀 것 같이 쫙 모여 있어요. 이렇게 삼각 형태로. 그게 바로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얼룩날개 모기 종류입니다. 이 제일 밑에 사진 길쭉한 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건데 왜 물에 어떻게 뜰 수 있느냐? 가장자리 요 위에 볼록 튀어나온 거 이제 양옆으로 볼록 튀어나온 게 그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공기 주문입니다. 그래서 물에 뜰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제일 아래 낱개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여기 필터 페이퍼 거름종 위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걸 사진 찍은 건데 이놈들은 숲모기 종류 알이에요. 숲컷이 아니고 숲속에서 주로 발견된다 그래서 숲모기입니다. 피읍같이네요. 근데 이거는 낱개로 놨는데 이건 물에다 놨지 않고 물 가장자리에다 놔요. 흙 있는 데다 축축하게 젖어있는 흙. 이게 물이 많이 고여있는 데보다 적게 고이는 데 잘 나거든요. 알을. 그러면 물이 충분히 있으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 올 때까지 이놈들이 부화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충분히 쌓이면 이제 물이 물속으로 이렇게 차이죠. 그럼 그때 이제 부화를 해요. 그러니까 갈고리 같이 생겼어요. 빼쭉해요. 이게 나중에 나비가 되잖아요. 비 오면 그럼 모기는 어떻게 하느냐? 해가 질려 어둑어둑할 때 수컷이